이별. 과연 이별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기억을 남길까요? 기억은 다르다 할지언정 헤어진 이유는 똑같아야 될 텐데 그 헤어진 이유도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님 최동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회의 겸해서 약간 잡담을 하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오늘 이별하고 우울하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 걸 어떻게 관한 얘기를 하려다가 과거에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어서 이건 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냥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별하고 나서 남녀가 이별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게 전혀 다른 이유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실은 생각하면 연예인들 이별 기사도 보면 다 성격 차이로 가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달라. 맞아요.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이유를 서로가 잘못 알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을 조금 들려드리면서 내 생각이 꼭 그러니까 상대 생각이 나같지 않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예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예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가 나를 안 보고 계속 딴짓만 하고 다녔다. 나를 기만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 근데 여자는 그런 적 없고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집착했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흔해. 결국 남녀가 지금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이건 남녀를 그때 바꿔서 해도 똑같은 얘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별의 사유가 남자는 여자의 이제 일정한 외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가까운 그 여성의 태도였고 여성이 헤어진 거는 이 남성의 그런 나에 대한 집착, 심리적인 문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별의 원인을 서로 완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혹시 이런 관련된 예시 있나요? 헤어진 커플 중에 네. 여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 남자가 완전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남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자가 나쁜 여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장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여자 쪽에서는 나를 더 이상 좋아해주지 않는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만났더니 극단적으로 내 몸을 좋아하는 거더라. 원하는 걸 안 이루어주다 보니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은 헤어졌다. 그러면 이 남자도 완전 나쁜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남자 말을 들어보면은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한다. 난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의 종부리듯이 하더라. 그 자존심 너무 상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헤어졌다. 다 틀린 거예요. 이러면 또 여자 쪽이 나쁜 여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이게 근데 여자,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좋아하니까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연애에 익숙하지 않거나 좀 약간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몸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은 몸도 좋아하는 거. 물론 몸만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좋아하면 몸도 좋아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자분은 그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에서는 여자가 말했던 그 남자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 몸만 탐한다라고 느낀 건 뭔가 그러니까 자자고 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이외에 나를 잘 대해주는 걸 못 느꼈던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떤 요소가 있을까? 어떻게든 사소한 거로 말다툼을 했대요. 네. 근데 여기서 확실히 느낀 거는 본인한테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사소한 걸로 다퉜다.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게 커져서 울었다. 근데 그래서 좀 달래달라 말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끊더라. 이렇게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들으면 남자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또 남자 쪽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하를 했다. 나의 자존심을 완전 깔아뭉갠 상태에서 갑자기 화를 내더라. 얼토당토가 안 되는 걸로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 거기서 더 어이가 없었다. 나를 비하해놓고 갑자기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더라. 이 대가리만 큰 새끼야. 자, 이제 위로해라. 이렇게. 근데 쟤는 딱 이걸로 기억하고, 정말 다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감정이 남잖아요. 그 감정에 맞는 기억들만 선별되고 나머지는 다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기억을 다 얘기하게 해도 달라요.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그 말들이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완전 이별의 이유가 서로가 다른. 그런 거 지금 방금 예시를 보면 남자가 어쨌건 되게 좋아해서 사귀었나 봐요. 지금 뭐 그 여자 입에서 내 몸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 그러면 어쨌건 남자가 어쨌건 계속해서 진도를 빼고 싶어 했을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자는 좀 성숙하거나 여자의 마음이 더 커질 만한 노력은 여자 입장에서는 안 한 거고. 남자는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데 여자는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또 서운한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공통된 주제점은 뭐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여자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니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헤어짐의 이유를 물어보면 여자는 그 남자가 나의 몸만 탐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싸워서 헤어졌다고 남자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화해가 잘 안 되고 성격이 잘 안 맞는 걸 느꼈다. 그래서 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해가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진도를 안 나가줘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그걸 토대로 이제 쌓였던 싸움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헤어짐의 이유를 문제점을 서로한테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진도를 약간 좀 상대한테 맡기고 상대가 원할 때를 기다리면 그 뒤로 이제 그 황금이 열리는데 그거 기다리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이런 예시가 근데 저도 몇 개 있어요. 남자는 그 여자가 너무 막말을 해서 헤어졌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데 나의 개그 센스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 유머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성별을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유머로서 이제 톡톡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플도 잘 생각해보면 그 상처를 받는 사람 마음속에 그 여성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열등감이 조금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 자격지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농담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저게 나의 어떤 부분을 비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고 여성은 이렇게 내가 오늘 사소한 농담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일단 웃지 않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말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건드려지고 다른 걸로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대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또 더 나아 생각해보면 스스로한테 솔직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남자는 자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상처 때문에 혹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게 여자의 말을 보지고들이 못 듣는 거잖아요. 그게 남자의 본질인데 자기 자신은 그거를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상태니까 여자가 악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의 굳이 상처를 건드리는 농담을 안 해도 되는데도 그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했으니까 내 기준에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기준을 잡고 들이밀어서 결국은 자기 기준대로 헤어지려 놓고 그것을 서로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가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난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도 아까 고영현님이 말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상대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안 좋은 사람을 만난 기억으로 남았을 거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왜 안 좋은 사람만 만날까? 그런데 또 상대도 왜 나는 안 좋은 사람만 만날까에 서로가 포함되는 그러면 결국 내 기억이 상대를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거지 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게 아닌 거네요. 혹은 내 기억 혹은 나의 선택이 아니면 나의 행동이 상대를 안 좋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죠? 지금 본인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있어야 이 사람의 생각을 좀 그래도 좀 유출할 텐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좀 딴 데가 있어.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웠을 때 네. 원래 싸우고 나서 최악의 상황은 헤어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싸울 때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선하기 때문에 그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헤어짐 말고도 최악은 있죠. 아무튼 네. 근데 그 싸우고 나서 딴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우선 나한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걔가 잘못했네 무조건. 이렇게 돼버리면 그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서
맞아, 걔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최악으로 가면 이제 이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해서 상대가 공감해줘서 내가 말한 게 더 옳다는 확신이 생겨버리는 그런 중에 편향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상대 입장을 일단 배제하고 내가 분리할 만한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공감을 받으면서 그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유리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랑 나한테 유리한 기억만 강화되는 거. 그러면 상대는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면에서 상대가 점점 더 나쁜 면만 기억하게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때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들려줄 자신이 없고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줄 자신이 없으면 당사자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도움을 안 받고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약간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 공감만 해주지 않긴 합니다. 실은. 근데 물론 남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만 해주지 않으니까 더 각색해서 얘기를 하긴 하죠. 그쵸. 화자 자체가. 남자들 사이에서 아니 그럼 네가 잘못했네 뭐. 그럼 뭐 술이나 마셔. 그 잘 안 들어줘요. 막 오로지 술이야 그냥. 들어주는 척 하다가 옆에 저 옆에 여자 이쁘지 않냐? 막 이런 얘기예요. 막. 근데 그 얘기 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뭐 그룹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 공감해주는 측면이 약할 수는 있다. 괜히 그것도 또 놀리고 막. 남자들은 그렇다면서요? 엄청 놀래요. 놀면 온다 이러면. 저도 많이 울려봤어요. 처음에는 안 온다고 하다가 나중에 휴지 달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울린다는 건. 변태 같은데. 농담이에요. 제가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그 사람이 각색해서 얘기한다. 공감을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걸 테니까 각색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각색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강화가 돼서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 이제 그런 굉장히 놀라운 지적입니다. 이 고양이 여자님이 이제 강남 오빠 하시면서 연애 상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고양이 여자님의 뭐 연애 채널 이런 걸로 채널 하나 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냥 방청객 모드가 좋아요. 그래요? 지금 방청객 모드는 전혀 아닙니다. 가끔. 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 해줘보시죠. 저도 이거를 최근에 느꼈었거든요. 남한테 이제 하소연할 때는 어느 정도는 걸르자. 그거를 완벽히 100%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걸 최근에 느껴서 진짜 뭐 서운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랑 풀어야지 남 얘기 듣다가는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운하거나 아니면 다시 계속 사귀고 싶으면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당사자랑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괜찮은 그런 조언자 아닌가요? 그죠. 완전 칼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대인데 막상 좋은 상대 하면 상처받아. 그래서 저한테 뭘 안 말해요. 그래서 하소연 안 해. 하소연 안 해. 그렇죠. 단칼에 그냥 냉정하게 말해버리니까. 네, 실생활에서 저는 훨씬 더 나쁜 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생각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계속 나쁜 사람 만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까 쪽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양이 여자님의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저희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